안녕하세요. 자, 우리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국어의 심파이널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어.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자, 매년 27주차 여기에 옥단 춘전을 시험을 봤는데 이게 이제 나와 버렸죠, 사실은. A형한테는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이것 자체가 좀 쉬웠고, 고전시가 적중 예상 문제 이 작년에 보니까 많은 사, 관동별곡 이런 경합에서 관동별곡을 한 7번 정도 시험을 봤었고, 올해는 이제 많은 사를 지금 4번 정도 필살집중 모의 수능까지 해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요거 나올 가능성이 95%가 넘어. 가능성이 95% 이상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적어둔다. 많은 사. 그 뭐 우연의 일치인데 평가원에서 관여하지 않는 게 사관학교하고 경찰대야. 근데 작년에 사관학교에서 이제 도요새에 관한 명상하고 관동별곡이 나왔을 때 9월에는 도요새에 관한 명상으로, 수능에서는 이제 관동별곡 이렇게 갔는데, 올해 사관학교에 또 나왔어요. 요게 A형에 나왔어. 사관학교 A형에. 근데 이제 평가원에서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수능 평가원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 그 벌써 6년 전인데 이때 당시에도 거기 옥산춘전 요게 2011 사관학교 문제야. 사실은 2011 사관학교라고 적어두고, 근데 그해 7월 말 8월 초에 사관학교 시험을 봤던 애가 4번 문제를 틀렸다고. 이 망향지탄 이런 걸 틀린단 말이야. 망향지탄의 뜻은 알아둬요. 이거는 평가원에도 출제가 됐으니까. 망향지탄의 뜻은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렵다, 이 정도 의미야. 뜻을 적어둔다.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렵다. 이게 정답이었는데, 자, 명제경각이 있지. 여기서는 틀렸어, 이 학생이. 근데 수능장에 갔더니 이게 나왔다, 이 말이야. 사관학교가 반영이 된 건데 작품은 달라도 운영전에 나왔어요. 2011 수능 50번에. 운영전에. 운영전은 올해도 예상 문제 중에 하나야. 참고로 적어둔다. 작품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옥단 춘전 나왔으니까 안 해도 되겠네요가 아니라, 이런 4번 문제 같은 건 같이 알아두는 게 좋아. 경천동지도 마찬가지고, 금석맹약, 명제경각. 그러니까 8월에 본 경찰대나 사관학교가, 작년에 그 경찰대 사관학교가 또 반영이 돼, 수능에 문법 문제는. 그래서 요게 운영전에 딱 나왔었다라는 거 알아도.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경찰대 사관학교 그 합격자 대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경찰대 사관학교를 보고 오면 다시 수능평가원으로 돌아와야 돼. 그게 문제가 좀 나빠. 완성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경찰사관을 본 학생들은 반드시 마무리 필살기 겸 수능평가원으로 돌아와서 다시 기준을 잡는 작업을 해야 된다. 가장 문제가 나쁜 형태야, 경찰대 사관학교가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한. 자, 제시문을 빠르게 읽어가 보자. 2011 사관학교라고 적어두고, 1509 A형에도 나왔다라고 적어두고, 그래서 수능에서는 A형은 춘향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적어줘. 춘향전의 아류작이야. 춘향전의 남자 주인공이 이름이 누구지? 이몽룡이지, 이몽룡. 여기 주인공은 이혈룡이잖아. 그러니까 아류작이라는 게 딱 이름에서 보이잖아요. 옥단춘하고 해당되는 사람은 이제 춘향일터인데, 이몽룡은 총각 때 만났어, 춘향이를. 그래서 결혼을 한 거고, 여기 이혈룡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야. 근데 이제 옥단춘이 구조해 준 거야. 자, 나왔지만 그래도 빠르게 확인한다. 더러 2번을 많이 틀리기도 해. 근데 여러분들은 1번, 4번 쪽에서 이제 틀린 게 있다. 김진희 세목을 치고, 김진희, 이혈룡, 이제 하트를 해줘야죠. 옥단춘의 애인이 된 셈인데, 김진희와 이혈룡은 출세하면서 서로 돕기로 맹세합니다. 출세하면이겠죠. 출세하면 서로 돕기로 맹세한다. 양가 아버지가 모두 죽으로 김진희는 과거에 급제하여 평양감사가 된다. 정확한 명칭은 평안감사야. 평안감사, 평안도 감사. 근데 이제 평안도 도청 소재가 평양이야. 그래서 이제 평양감사 이렇게 지칭하는데, 정확하게는 평안도 감사, 평안감사. 그래서 평양감사라고 하면 잘못된 말이야, 원래는.
평안도 감사가 평양에 이제 머무르니까 평양감사, 평안도 감사가 되나. 이연룡은 매우 궁핍한 처지가 됩니다. 이연룡은 김진희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오히려 김진희는 이연룡을 죽이려고 합니다. 맹세까지, 금성맹약까지 했는데 이연룡은 기생 옥단춘에 의해 구출되고 두 사람은 가연을 맺는다. 자, 옥단춘을 동그라미 쳐. 이후 과거에 급제한 이연룡은 암행어사가 되나 거린 행색으로 옥단춘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옥단춘은 이연룡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거지라 하더라도 춘향이하고 똑같죠. 김진희가 연광정에서 벌인 잔치에 옥단춘이 불려나갑니다. 역졸들과 약속한 시각이 다가오자 이연룡은 그 남루한 행색으로 성큼성큼 연광정 대상으로 올라가니 이때 당황한 나졸들이 와르르 달려들어 현룡을 잡아서 층계 밑에 굴려놓으니 김감사가 대상에서 호통을 치니라. 호통을 치니라. 자, 문어적인 문어체야. 구어체가 아니고 문어체다. 너희 놈 이연룡이로구나. 내가 저번에 죽지 않고 또 살아서 왔느냐. 이번에는 어디 견디어보라. 자, 이연룡과의 우정을 배신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해. 죽일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런데 나도 전번에 너를 친구라고 신세를 지려고 하였으나 나도 양반의 자식이라. 이놈 진이야 들어보라. 머나먼 길에 너를 찾아왔다가 영문에서 통기도 못하고 근근히 지내다가 이 연광정에서 내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반가워하였으나 너는 나를 미친놈이라고 대동강의 사공을 불러서 배에 태워 물속에 던져서 죽이지 않았느냐. 내 물귀신 될 원혼이 오늘 또다시 내가 연광정에서 호요하기에 다시 보려고 왔다. 김감사가 사공들에게 호령하여 이연룡과 옥단춘이 이 두 연놈을, 자, 여성을 앞세우는 어순이야. 연놈 여성을 앞세우는 어순이 드물어. 굉장히 처녀총각 이럽니다. 처녀총각 연놈 어버이날 여성을 앞세우는 어순이 비복 굉장히 드물다고. 대부분 남성을 앞세우는 어순이야. 가부장제 사회 때문에 아들 딸 레이디스 앤 젠틀맨이 우리나라에 오면 순서가 바뀌어서 번역이 돼. 신사숙녀 여러분이라고. 두 연놈을 한 배에 싣고 나보는 앞에서 대동강 깊은 물에서 던져보리라. 사공들이 저희들 목숨 산 것만 다행으로 여기고 물러나자 김감사는 또 영을 내려서 북소리를 3번 덩덩덩 울리니, 자, 북소리를 별표친다. 그 연놈을 빨리 함께 죽여라 하니 이때 아직 신분을 밝히지 않은 암행어사 이연룡이 사공들에게 묶여서 배에 실려 오를 적에 탄식하고 하는 말이 붕어유신 쓸데없고 결의 형제 쓸데없구나. 벗과 벗 사이에 도리는 믿음에 있다. 붕어유신이야. 결의 형제, 의형제죠. 전에는 너와 내가 생사를 같이 하자고 태산처럼 맺었더니 이게 금석뱅약이야. 금석뱅약. 쇠나 돌처럼 굳고 변함없는 약속. 금석뱅약. 살리기는 고사하고 죄 없이 죽이기를 일삼으니 그럴 법이 어디 있나. 오륜을 박대하면 앙화가 자손에까지 미치리라. 안갚음이 앙화야. 하고 대동강의 맑은 물을 바라보며 한탄을 계속하니라. 김진희와의 우정을 한탄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망양지탄은 갈림길이 매우 많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을 길이 없다. 그것을 탄식하는 것인데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렵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대동강 맑은 물아, 내가 너와 무슨 원수로 한 번 죽기도 억울한데 2번이나 죽이려고 이 모양을 시키느냐. 정말로 죽게 되면 가련하고 원통하다. 이때 옥단춘이 이연룡의 손을 부여잡고 만경창파 바라보며 기절할 듯이 원통하고 가련하다 무지한 우리 목숨 1000명을 못다 살고 어복 중에 원혼이 되니 물고기 뱃속에 원혼이 되니 청천은 감동하사 무지한 이 인생을 제발 살려주소서 하고 하늘에 호소할 때 물에 던지기를 재촉하는 북소리가 한번 울리니 옥단춘은 더욱 기가 막히더라. 에고 이 일을 어찌할까. 니마 난구 니마 어찌하면 산단 말고. 자, 사사조 율격이야. 판소리계 소설이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죄 없으면 사느니라. 울지 말고 정신 차려라. 이때 북소리가 2번 울리매 자 둥둥 춘이 자지러지게 놀라면서 옥단춘이 이마 서방님아 이제는 꼭 죽었지 못 살겠소. 살려주소 살려주소. 무지한 이 소첩을 제발 살려주소. 신명께 맹세하여 아무 죄도 없습니다. 이때 3번째 목소리가 들렸으나 사공들은 당황이 재촉하니라. 어서 물에 들어가소. 일시라도 지체하면 우리 목숨 죽을 테니 어서 물로 들어가소 하고 성화같이 재촉하니 옥단춘이 넋을 잃고 여보 사공님들 들어보소. 당신들도 사람이면 무지한 이 인생을 왜 그리 죽이려 하오. 나만은 자결할 테니 우리 난군 살려주소. 자 이현룡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이 있어. 자 그래서 3번의 이 사랑은 자기 희생의 다른 이름이다. 아무리 야속해도 감삼님 명령이 엄격하니 살릴 묘책 없소이다. 어서 바피 조치하소. 옥단추는 단념하고 2눈을 꼭 감고 치마를 걷어 올려서 머리에 쓰고 이를 갈면서 벌벌 떨고 에구머니 나 죽는다 한마디 지르고 풍덩 뛰어들려고 하는 순간 자 명제경각이죠. 이 상황 거의 죽게 되어 곧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다. 명제경각이야. 이연룡이 깜짝 놀라서 옥단춘의 손을 부여잡고 가로되 춘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하고 잡아서 옆에 앉히고 저쪽 연광정을 흘겨보면서 얘들 서리 역졸들아 하고 부르는 소리 천지를 진동하니 난데없는 역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며 우레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자 우레가 이게 맞아. 맞춤법 잘 봐둔다. 우레매에 속지 않도록 해. 우레야 이게 우레. 우레매가 아니고 이 고유명사에 속지 않도록. 천둥은 우레야 우레. 하늘이 우는 거야 울다. 거기서 명사 파생접사 개가 붙어서 울개가 된 거고 기억이 탈락한 거가 우레고 그래서 우레는 한자로 적으면 뢰야. 뢰. 그래서 우레라는 말은 우레 이렇게 속지 않도록 한다. 우레 이꼴 뢰. 순수국어로 관동별곡에도 나오고 그래서 요 우레의 뜻으로 우레라고 맞춤법 문제가 나오면 틀린 거다. 여기에 속지 않도록 한다. 우레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아맹어사 출도하옵시오 하는 소리가 연광정과 대동강을 뒤엎을 듯하니라. 아주 극적이죠. 중약 뒤에 어사또의 호령이 내리자 좌우의 나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번개같이 곤장태장으로 두들겨대며 가로되 에고 어사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진 것은 저도 모를 귀신이 시켜서 그랬사오니. 자 이런 귀신의 장난이었다. 요즘도 이렇게 핑계 대는 사람들 많잖아.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른다. 귀신이 그랬다. 자 약자에게 아주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김진이야. 자신의 행동을 귀신의 행동으로 책임전가하고 있다. 책임전가한 거야 이거는. 죽고 사는 것은 어사또 처분이오니 죽을 죄 지은 놈이 무슨 말씀하오리까. 처분만 바라오며 잔명을 비웁니다. 내 이놈 나뿐 아니라 죄 없는 옥단춘까지 나와 함께 죽이려 한 것은 무슨 까닭이냐. 내 죄를 생각하면 도저히 살려둘 수 없다. 어사또는 전에 자기를 배에 싣고 물에 넣으러가던 사공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이놈을 배에 싣고 대동강 깊은 물에 던져버려라. 사공들이 어사또의 영을 듣고 김진이를 끌어다 배에 싣고 반경 창파 무리로 떠나기 시작하니라. 이때 어사또가 어진 마음으로 다시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서 저놈의 죄는 10,000번 죽여도 부족하지만 나로서 예정을 생각하니 차마 죽일 수가 없구나. 자 그래서 이연룡은 김진이에 의해 죽을 위기를 2번이나 겪었죠. 그런데 예정을 생각하여 명령을 거두는 것으로 보아서 신의가 있고 어진 인물이다 하고 나조를 불러서 분부하니라. 너희들 급히 배에 가서 그 양반을 물속에 한참 넣었다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도로 건져서 배에 싣고 오너라. 김진이의 행동과는 완전 대비되죠. 대비가 된다. 인간적인 면모, 이연룡의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다.
네잇하고 나졸들이 강을 향하여 달려갈 적에 벼란간 뇌성병력이 일어나더니 그 뇌자 보세요. 이게 우레 뇌자야. 뇌성병력. 요게. 거기다 우레 뇌 이렇게 딱 적어주면 돼. 뇌성병력이 일어나더니 김진희를 벼락쳐서 시체도 없이 분쇄해버린지라. 자, 인수분해가 일어났다. 인수분해. 이게.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 벼락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사람이. 끔찍한 일이지만 절대 그런 요구하면 안 돼. 벼락 맞아라 이런 요구는 진짜 그. 벼락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사람이. 어? 살다가 죽어? 아, 항상 살던가 죽던가지 뭐든지. 벼락 맞으면 통닭구이가 되는 거야. 그냥 그 이게 저기 그래서 이렇게 시체도 없이 분쇄해 버릴 수는 없어요. 요건 무잖아. 무. 인수분해가 아니고 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현실적이다 이 말이야. 북한산에 가면 피뢰침이 다 꽂혀 있다 지금. 북한산에 가봐. 바위마다 다 꽂혀 있는데 한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여름철에 등산하다가 등산객들이 많이 죽었어. 이게 벼락이 쳐가지고 그 사람 바로 이제 죽고 그 바위에 물이 흐르잖아 물. 근데 그건 전기가 감전되는 거지. 벼락이 치니까 그 바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감전사고로 죽은 거야. 그때 20-30명 죽었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이제 그 뒤에 북한산에다가 보니까 피뢰침을 다 꽂아놨더라고. 위험하니까. 지금은 안전해. 지금은 그 피뢰침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은 사실은 저것만 받으면 저 벼락 친 걸 저걸 받으면 뭐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 하나도 필요 없어. 저거 하나만 받으면 1년치 전기를 받아서 쓸 수 있는 거. 어마어마한 저기 그 전류량이라고 저게. 근데 그 기술이 없는 거지 아직 인간에게. 피하는 기술만 있고.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은 연구를 해. 그거를 딱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야. 모든 발전소를 싹 없앨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건데 이제 그래서 자연 에너지를 잘 이용하는 건데 이제 그게 아마 마지막 기술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 공해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라서. 자, 요거 여기 시체도 없이 분쇄해 버렸다. 이거는 좀 통쾌하죠. 이게 소설 전체를 읽으면 굉장히 통쾌한 내용인데 너무 잔인해. 잔인한 내용이야. 근데 그 옆에 사공들도 분명히 다쳤을 텐데 이 사람만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나졸들과 사공들이 돌아와서 김진희가 천벌의 벼락을 맞고 머리털 하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연유를 아뢰니 머리털 하나 찾아볼 수 없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황순원의 그 이리도에서 일본 놈. 황순원의 이리도라는 소설이 A형 작품에 있는데 대일본 제국 신민의 솜씨를 보여주겠다면서 이리를 향해서 총질을 하다가 이리들이 열받아가지고 완전히 인수분해 한 다음에 분쇄 없어. 무. 머리카락도 안 남았어. 권총에다만 이리의 이빨 자국이 있었다. 그런 걸 아마 예전에 봤을 거야. 이 수업에서. 황순원의 이리도. 이현룡 의사 또는 그래도 살려주려 해하였던 김진희가 천벌로 참혹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 밑줄 예정을 생각하고 슬퍼하더라. 자 인지상정이 있는 사람이야. 1번 문제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서리 역졸들이 외치는 암행어사 출도는 김진희를 몰락시키는 기능. 김진희 입장에서는 혼비백산, 혼불부신. 김진희 입장에서는 암행어사 출도야 혼비백산하게 되는. 혼이 몸에 붙어있지 않아. 혼불부신. 몸에 붙어있지 않는다. 혼불부신. 김진희 입장에서. 2번 이연룡과 옥단춘을 죽일 것을 재촉하는 북소리. 자 긴장감을 고조하는 역할을 하죠. 세 번째 북소리가 울립니다. 3. 이연룡이 죽었다가 되살아났던. 요게 틀렸어요. 자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옥단춘에 의해서 구출되었던 것이고 두 번째 죽을 위기는 이제 암행어사니까 신분이 죽었다가 되살아났다 X하고 대동강은 자 재생의 공간으로서 자 재생의 공간은 이제 심청전의 인당수나 춘향전의 감옥 당군신화에 이제 마늘과 쑥만 먹고 동굴에서 100일 동안 있는 거야. 여기 재생의 공간이 아닙니다. 왜? 죽지는 않았으니까. 죽을 위기에 그냥 처했던 거죠.
재생의 공간이 된다면 인당수, 감옥, 동굴 이렇게 적어두고 이게 통과의례, 통과제의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동강 자체가 전기적 성격도 아닙니다. 전기적 성격도 틀렸다. 비현실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자, 김진희를 내려친 벼락은 요게 이제 전기적 성격인 거지. 어떻게 보면 친구 사이에 신의가 중요하다는 주제의식을 드러내는데 기여하는데 권선징악, 인과응보야. 권선징악, 인과응보. 그래서 악인이 처벌당하는 것이 이 작품은 비극이 아니야. 악인이 처벌당하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 옹고집전 거기서 문제 봤잖아. 옹고집전에서 그 놀부하고 흥부전의 놀부하고 그리고 용소와 며느리바이. 그래서 장제첨지가 자 벼락이 맞아서 사라졌다. 이건 인과응보 권선징악 개념이지 비극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자 그래서 김진희 이렇게 써놓고 비극 X해. 비극이 아니라 권선징악 인과응보를 드러내는 것이다. 1번 5번 연결해 자신을 죽이려 한 김진희의 죄를 다스리는 영광정은 이현룡의 명예회복의 공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맹어사 출도하옵시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A의 상황은 물에 빠져 죽을 위기입니다. 물에 빠져 죽을 위기. 남산에 불이 났어요. 못다 핀 꽃 다 불탑니다. 불 세목 걸쳐. 못다 핀 꽃은 뭐 옥단춘 입장 불탑니다. 여기까지는 유추야. 유사한 속성이. 남산에 불이 났다. 물에 빠져 죽을 위기다. 나는 못다 핀 꽃이다. 내가 불타고 있다. 유추야. 그런데 또 대조가 등장해. 그래서 이 비유의 짝이 애매하게 흐트러지면서 학생들이 오답으로 가더라라는 거야. 저 산에 저 불은 끓을 물이나 있지만은 물 동그라미 쳐. 자 남산에 불이 난 것에 비유했는데 이건 유사한 점으로 비유한 거잖아. 보통 비유라는 건 얘들아 어때? 유사성의 원리야. 내 마음은 호수요. 고요하고 잔잔하고 맑고 깨끗하다. 쟁반같이 둥근 달.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그 비유의 짝은 유사성의 원리라고. 그런데 저 산에 저 불은 끓물이나 있지만은 이 몸에 연기 없는 불이 났어. 실제 불은 아니고 비유인데 끓물 없어 하노라니까 대조가 또 들어가 있어. 이 시조에는. 자 그래서 공통점 유사점에 의거해서 비유도 되지만 또 대조가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이거 묘미가 있는. 여러분들 그 비영 학생들 3호곡이 그 현대 문학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뛰어난 비유라고. 이게 3호곡이 자 호미도 날이 연말하난 낮같이 들리도 없으니이다. 자 낮의 날이 있잖아. 아버님도 어이여신 말하는 어머님 같이 괴실이 없애라. 자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거든. 이게. 자 그러니까 사랑은 날하고 똑같아. 근데 보통 날은 굉장히 날카로운 거거든.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걸 사랑으로 비유를 해놨거든. 아주 맞지 않는 비유야. 그래서 예전 초창기 문학 이론에 의하면 형편없는 작품인데 현대 문학 이론에 의하면 아주 이질성이 큰 거에서 이런 비유를 찾아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비유거든. 저게 호미도 날이 있어. 낮도 날이 있어. 아버지도 사랑이 있고 어머니도 사랑이 있어. 근데 어머니의 사랑이 최고다 이런 거잖아. 근데 그 사랑은 감싸는 거잖아. 포근하게 감싸고 이렇게 껴안아주고 이런 건데 이 날이 있어서 남들을 상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굉장히 이질적인 비유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벚꽃 떨어질 때 눈이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는 눈이 내린다는 측면에서 비슷하지만 계절이 완전히 다르죠. 이질적인 비유야. 그게 알고 보면은 굉장히 이질적인 비유가 되는 거야. 꽃 사이에서 막 꿀벌이 잉잉거리고 이럴 때도 막 그 저기 한방눈이 쏟아진다 이런 비유들이 있어. 그러니까 달만 하더라도 예전에야 우리 소박하게 쟁반같이 둥근 달 이러지만 그 산업화 시대 때의 달은 은전 같은 달, 그 달에서 동전을 읽어 경제적인 관념으로. 그런데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의 후대의 달은 해골 같은 달, 공동묘지에 있는 그 해골의 이미지를 읽어낸다고. 그래서 그 문학의 비유가 사실은 유사성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이런 건 굉장히 이질적인 비유인데 여기도 그래. 그래서 이 시조가 묘미가 있어요. 어떤 묘미가 있냐면 남산에 불 났잖아. 죽을 위기죠. 옥단촌 입장에서 못다 핀 꽃 다 불타고 있다고.
그런데 이 유사성의 원리가 초장에는 있는데 중장에서는 갑자기 대조로 바뀌어. 저산의 저불은 끓물이나 있지만은 이 몸에 연기 없는 불이 나니 끓물이 없어 한탄한다야. 그래서 아주 자 비교대조가 결합된 놀라운 비유가 있는 거야. 참고로 삼오곡을 적어도 삼오곡은 B형 학생들. 근데 이제 한국에서 그 낫은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낫의 날이 어머니의 사랑을 빗댄 이 낫의 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배에서 끌어당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친다고 상대편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고 서양 낫은 반대로 쳐대는 겁니다. 낫이 좀 달라. 서양 낫하고 이 조선 낫 개념하고 내가 다치는 거고 그래서 뭐 사랑을 비유한 건 잘한 거야. 어쨌거나 나는 맨날 아침밥 이렇게 먹을 때마다 이 수저 젓가락이잖아. 한국식 식당은. 그래서 이 쌀밥을 감싸는 이 수저의 모양은 진짜 보살의 마음이지.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양식 가서 돈가스 먹을 때 가봐. 칼하고 포크잖아. 이거 완전 전쟁터의 축소판이야. 칼은 나이프고 포크는 뭐야? 창이잖아, 창. 그러니까 얘네들은 밥 먹으면서도 전쟁을 하는 거지. 칼로 잘라. 자르고 창으로 찍어서 먹는 거라고. 살벌한. 근데 우리 한국식은 이렇게 젓가락과 수저가 있어 쌀밥을 이렇게 잘 받드는 그런 비유가. 자 어쨌거나 밥 먹으면서도 전쟁을 해. 이게 식사 연구에서도 이렇게 민족성이 담겨 있다고. 자 어쨌거나 이 몸에 연기 없는 불이 나니 끓물 없어 하노라. 그래서 1번 아주 쉽게 생각해야 돼. 근데 2번이나 3번으로 간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비유를 좀 잘못 이해하니까 그래. 삶에 대한 애착을 남산의 불이 나니로 표현하였다. 말도 안 되죠. 남산의 불이 나니는 자 죽게 된 절박한 상황이래야 돼. 그런데 2번가 목숨을 잃게 된 처지의 자신 못다 핀 꽃으로 표현했습니다. 못다 핀 꽃이 불타니까. 그런데 3번 급박한 상황 속의 안타까움을 저불은 끓물이나 있지만은으로 표현하였다는데 쌤 안타까움이라는 정서가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이래서 3번으로 간다고. 에고 이 일을 어찌할까? 이마 난군이마 어찌하면 산단 말인고. 자 안타까움이나 절망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감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 이때 하나의 감정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 급박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플러스 저거 슬픔, 절망감, 안타까움 다 된다고. 4.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연기 없는 불로 표현하였다. 지금 좋은 일 하다가 죽게 생겼네. 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좌절감, 끓물 없어 하노라. 이제는 꼭 죽었지 못 살겠소. 그래서 2번은 쉽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1번으로 딱 가주면 되고. 자 3번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모험이다. 작품 전체로 본다면 모험일 수도 있죠. 어쨌거나 옥단춘이 모험을 해서 이연룡을 끝까지 살리다가 죽을 위기에 몰린 거지. 그런데 이제 비에 드러난 옥단춘의 태도는 춘향이도 마찬가지. 사랑은 자기 희생의 다른 이름이다. 3.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 자, 결코 늙지 않는다. X.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일 거야. 그런데 자신을 이기다 X하고 사랑할 만한 것은 사랑하고 미워할 것은 미워해야 한다. 미워할 것은 미워해야 한다. X해. 자, 옥단춘의 태도, 춘향의 태도. 사랑은 자기 희생의 다른 이름이다. 자, 금석 맹약 명제 경각 경천동지.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흔든다.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함을 비유적으로 경천동지라고 해. 근데 이제 김진희 입장에서는 경천동지가 있는데 김진희 입장에서도 혼비백산 혼불부신 이렇게 가면 맞고 인과응보 있습니다. 자 4번 답을 2로 하자. 다음 이제 5번. 이게 다 좋은 문제이거나 어려워. 5번, 7번, 8번, 10번을 별표를 치면 됩니다. 5번, 7번, 8번, 10번. 그 중에 이제 8번. 10번이 이제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 자, 나부터. 자, 요건 이제 출제 가능성 높으니까. 어와 보리가을 되었는가? 전산후산의 황금빛이로다. 보리가을은 보리수확 시기. 이렇게 적으면 돼. 보리수확 시기야. 단풍은 때때 불어 보리 물결 치는구나. 나에다가 이렇게 적어놔. 나에다가 1509 AB 공통 38번에 4번 선택지. 앞에다가 2번 한옥구에 보리가 나왔습니다.
1509 AB 공통 38번에 4번 선택지인데 변은 자 적어도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우리 그 마무리 필살기 A형 B형에 있는 게 이게 벼야 고개 숙입니다. 그런데 이 청볼이나 밀은 고개 숙이지 않아. 밀하고 청볼이는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그 이번 평가원에 나온 내용이야.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뭐 문제가 쉬워서 아마 기억을 못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평가원에 얼마 전에 시험 본 거를 10번 문제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보리에서 글쓴이는 파종된 보리가 자라는 과정을 인간의 삶에 접목하여 그 인격적 속성을 제시함으로써 보리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봄의 춤으로 표현된 보리의 모습을 통해서 성숙해질수록 겸손함을 잃지 않는 자세인데 이건 보리하고 밀하고는 관련 없고 벼야 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한흙구의 보리라는 숲에서는 생명력이 충만한 보리의 모습이 나타나 있으니까 성숙해질수록 겸손함을 잃지 않는 자세가 틀렸는데 겸손함을 잃지 않는 자세는 벼에 있어. 10월에 익어. 9월 10월에. 자 10번 문제를 절대로 틀리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근거가 한흙구의 보리를 참고하고 두 번째는 2011 수능이야. 이렇게 적어도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여러분들이 다 풀었던 거야. 2012 수능은 비트겐슈타인 때문에도 공부를 해야 돼. 해둬야 되는 수능. 밀 익는 5월이면 보리 내 음새. 보리도 그때 이거요. 이 문제가 전국 모의고사 17만 명이 봤을 때 무려 정답률이 4.7%. 그러니까 1% 학생들만 맞았는데 정답률 10번 문제가 그래. 4.7% 정답률인데 이게 시골 출신 아이들만 맞은 거야. 딱 10번에 1번 보고 시골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하지 계절적인 배경이 가을로 설정되어 있다. 말도 안 돼. 무슨 가을이야. 봄이지. 늦봄 초여름이지. 5월달인데 밀 익는 5월이면 보리 내 음새.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거는 거기 남풍을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남풍은 마파람이라고 해. 마파람은 여름철을 나타내는 거야. 우리 한국에서는. 여름철에 부는 바람이 마파람이 되는 거야. 세 번째 근거. 자, 선생님이 이제 요거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자면 같이 이렇게 알아도 2004년도 수능에 이제 나온 적이 있는데 요게 이제 북쪽이고 서쪽, 동쪽, 남쪽이잖아.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2004 수능 당시에 금성은 새벽의 동쪽 하늘에 따라서 여기서 연유해서 샛별이라는 말이 생겼다. 한때 그 우리 여학생들 이름이 샛별이가 가장 많았던 적이 있어. 예쁜 말이잖아. 김샛별, 이샛별, 정샛별 뭐 여러 샛별을 만났는데 샛별이 새벽에서 왔다고 생각한다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왜? 음이 비슷하니까. 근데 샛별은 동쪽별 이런 뜻이야. 사실은. 이쪽에서 온 거다. 왜 그러냐면 이 봄에 부는 춘풍, 동풍, 화풍이 새바람이야 이게. 샛별은 동쪽에서 왔다로 알아둘 것. 그리고 이게 여름철에 부는 바람이야. 이건 가을에 부는 바람, 한이바람이죠. 이건 겨울에 부는 바람. 그래서 이 계절도 같이 알아두면 돼. 한국에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조어는 이거야. 뉴스야. 뉴스는 동서남북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 동서남북의 머리 글자야. 뉴스가. 이렇게 보면 기가 막힌 조어지. 동서남북 천지사방에서 전해지는 새로운 것들, 새로운 소식들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뉴스는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최고의 조어력을 자랑하는 동서남북에서 전해지는 새로운 것들이야.
엄청난 조어야, 이 조어가. 머리 글자가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원을 따져보면 뉴스에는 새로운 것 이런 뜻밖에 없대요. 동서남북은 우연히 들어간 거야. 근데 아주 잘 만들어진 조어지. 여기도 샛별이 동쪽 하늘에서 온 건데 새벽의 동쪽 하늘 이러니까 샛별이니까 진짜 잘 만들어진 조어라고 할 수 있다. 조어 중에서는 샛별도 참 잘 만들어진 조어야. 왜 그러냐면 우리 대다수의 학생들이 새벽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거든. 새벽에서 온 게 아니고 동쪽에서 온 거다. 자, 금성은 추가적으로 금성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적어도 정과정에서는 잔월효성, 금음달 새벽별 효성이고 관동별곡에서는 계명성이야. 근데 이 초저녁에도 샛별이 같은 별이 떠. 초저녁 샛별은 금성이야. 똑같이 샛별이고. 근데 초저녁 샛별은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개 밥 먹을 시간이야. 이 별이 뜨면 개가 밥 주라고 난리죠. 그래서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해. 순수국어로. 그냥 개 밥 먹고 밥 먹을 시간 이렇게 알아도. 자, 그 다음에 남풍은 여름철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한국에서는 마파람이라고. 즉 우리나라 집은 남양집이 월등히 많아. 왜? 겨우 북쪽이 추운 바람이 불잖아. 그래서 남풍이 불 때 남촌서 남풍 불 때 나는 좋대나. 그래서 마파람이야. 남양집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춘향전에서는 이제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하다. 음식을 아주 빨리 먹어 치울 때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하다라는 속담을 쓰고 자, 이 가을바람은 한이바람이야. 한이바람도 이게 한이바람은 없어질 뻔했던 바람이야. 사람들이 안 써. 한이바람이라는 이 예쁜 말을. 그래서 저게 언어가 소멸될 뻔했는데 시인들이 이제 시에다가 끌어다 쓴 거야. 한이바람. 근데 독자들이 읽어보니까 진짜 예쁜 말이잖아. 한이바람. 그래서 살아난 말이야. 다시. 멸종위기에 처한 한이바람이 시에 의해서 다시 부활을 했고 자, 북풍은 겨울에 불어. 오랑캐 땅에서 불기 때문에 호풍이나 삭풍이라고도 하고 요걸 높바람, 건조한 바람에 된바람, 뒤바람이라고 해. 자, 아까 내가 남양집이 많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마파람이잖아. 남풍이. 그러니까 뒤에서 부는 거야. 뒤바람. 그래서 요게 북풍이고 겨울철이다. 그런데 문과 학생이든 이과 학생이든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는 바람이 있어. 가장 유명한 바람. 북동풍이 뭐야? 북동풍.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바람. 남무방에도 나오고 북동풍을 뭐라고 불러? 높새바람이라고 불러. 그 높새가 여기서 온 거야. 북쪽, 동쪽. 그래서 이게 높새야. 높새. 그럼 북서풍은 뭘까? 이건 노판이야. 노판이. 노판이 바람. 이렇게 만들어져 조어가. 여기까지는 알아두라고. 거기 그 시 옆에 여백이 있으니까 필기를 해두세요. 이거를. 추나 추동이 이렇게 돈다고. 자, 그래서 마파람은 언제? 여름철이야. 그래서 세 번째 여기서 근거를 떠올려서도 풀어도 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쌤이 마무리 필살기 표지를 또 이걸로 만들어준 이유가 이 10번 문제가 너무너무 쉬운 문제인데 학생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돼가지고 얘들아 이 보리가을은 보리 수확 시기 이런 뜻이다. 절대 속지 않도록 한다. 어와 보리가을 되었는가 전산우산의 황금빛이로다. 남풍은 때때 불어 보리 물결 치는구나. 여기까지는 독백체야. 혼잣말이라고 여기까지는. 자, 독백체는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라고 생각하고 잘 따라와. 독백체는 일단 청자가 안 보여야 돼. 작품 속에 청자가 없다라고 보면 되고 근데 작품이 이제 길다 보니까 뒤늦게 청자가 나타나기도 하죠. 혼잣말이 되는 거야. 이게 혼잣말은 독백체야. 요게 출제된 건 독백체로 출제된 거는 2014 A형 31번 이연기의 낙화. 그 다음에 혼잣말로 출제된 것도 있어 얘들아. 혼잣말로 출제된 건 2014 AB 공통 원천석의 시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이 낙화에서는 독백체와 영탄적 어조, 독백적 어조와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가 출제가 됐고, 혼잣말로 출제된 건 2014 AB 공통 40번 문제, 문학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데, 이 원천석의 시조가 흥망이 유수하니 많을 때도 추초로다 500년 왕업이 목적에 깃들였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하노라. 이거 혼잣말이야. 상충곡이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 거야. 자, 여기까지는 독백체라고 알아도 여기 어와 보리 가을 되었는가 전산우산의 황금빛이로다 단풍은 때때 불어 보리 물결 치는구나. 청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잣말이 되는 거야. 지게를 벗어놓고 밭 사이에 구밀면서 한가히 베는 농부 묻노라 저 농부야. 농부 동그라미 쳐. 부러움의 대상이죠. 딱 그래서 농부에게 말을 건네고 있어. 화자가 등장했어. 그러면 이제 대화체로 바뀌어.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바뀐다. 말을 건네는 방식. 이렇게 바뀌고 대화체는 다시 꼭 정리할게. 대화체 대화냐? 대화체 결국 독백이냐? 대화체인데 결국은 독백이 되는 거야. 왜? 메아리가 없기 때문이야. 근데 조심할 거 여기 봐. 이 독백은 말을 건네는 방식에서 결국 독백이라는 얘기고 이 독백체는 아예 혼잣말이라는 뜻이야. 청자가 없어야 돼. 작품 속에. 그래서 대화체 속에 실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하고 자 화자 A가 묻노라 저 농부야. 청자 B에게 말을 건넸어요. 그런데 대화가 되려면 이 사람이 실제 대화 상대자가 되려면 이게 메아리가 있어야 돼. 이 경우 실제 대화 상대자가 되는 거야.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댔까?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라고. 시집살이 노래나 속미인곡에서 실제 대화가 성립이 되면 실제 대화 상대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결국 독백이란 나는 나로 빼 당신은 행인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자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실제 대화 상대자가 아니야. 이 B는 실제 대화 필기 잘해. 여기 봐 칠판. 결국 독백은 말을 건네는 방식까지는 있어. 이건 있는데 A가 B에게 묻노라 저 농부야 말을 건넸는데 농부에게서 답변이 없어. 그러면 이건 대화체이지만 결국 독백이 되는 거고 홍진의 묻힌 분들이여 이내생에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랄 미찰까 못 미찰까 상충곡에서 딱 나왔다고. 그래서 그 2014 문학에서 가장 어려웠던 선택지가 자 원천석의 시조는 혼잣말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건 말을 건네는 방식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을 건네는 방식. 근데 실제 대화가 또 이루어지지는 않아. 최근에 나온 건 이거라. 자 그러면 따옴표를 해봐. 밥 위에 보리술을 몇 그릇 먹었느냐. 자 일단 따옴표가 시작됐고 밥 위에 보리술을 몇 그릇 먹었느냐 다음에 물음표를 해줘. 농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보리술은 보리단술 아마 식혜 정도가 될 거야. 이 농부가 밥 위에 보리술을 몇 그릇 먹었느냐. 청풍에 취한 얼굴 깨언들모 살이 연년이 풍년드니 해마다 보리배여 마당에 두드려서 방아에 쓸어내어 일부분은 밥살하고 일부분은 술살하여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한포고복. 자 포식을 해서 배를 북처럼 두드리는데 태평성대를 나타내. 한포고복 먹을 것이 풍족하여 즐겁게 지내다. 한포고복하여 격양가를 부르나니까지 따옴표. 여기까지가 농부에게 말을 건넨 거야. 시적화자가 농부에게 여기까지 말을 건넸다고. 말을 건넸는데 메아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딱 끝나는 거지. 그래서 요거가 이제 최근에 나온 거고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는 2004년 6월 평가원의 김영랑의 독을차고라는 시에는 실제 대화가 등장합니다.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벗을 해칠지 모른다 위협하고 아 허무한데 하면서 대화가 있고 아까 선생님이 나룻배와 행인을 예로 들었는데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결국 독백이야. 시적화자 앞에 행인이 없어. 요건 03 수능에 나온 거고
박목월의 가정이라는 시랑 김영랑의 독을 차고가 비교된 게 2004년 6월 평가원인데 이 2004년 6월 평가원의 박목월의 가정에서는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근데 막내둥이가 아무런 답변도 안 해. 그래서 결국 독백이 되는 거야. 같이 출제된 게 어부단가야. 어부단가. 김영랑의 독을 차고 박목월의 가정. 어부단가는 수능 완성 B형에 있어. 도산 12곡이 이미 3번 나왔기 때문에 어부단가는 2004년 6월, 2009년 9월 평가원에 나왔으니까 그것도 작품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 수능 완성 B형에 있어. 그거는. 자, 격양가를 부르나니 농부의 저런 흥미 이런 줄 알았다면 공명을 탐하지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 후회합니다. 공명 세목골청. 백운이 즐거운 줄 청운이 알았으면, 자, 백운은 가난과 벗하면서 돌을 닦는 거야. 자연 속에서 응거하면서 돌을 닦는 것. 백운이 즐거운 줄 청운이 알았다면, 청운은 벼슬길, 벼슬길 부기공명이야. 시적화자는 벼슬길에 있었다. 백운이 즐거운 줄 청운이 알았다면 탐화봉접이 그물에 걸렸으랴. 자, 꽃탐하는 벌나비는 시적화자를 비유한 거야. 그물 세목골청. 그물에 걸렸다. 나는 탐화봉접이었다가 그물에 걸려서 죽으리기에 몰렸다. 비유야, 비유. 그물에 걸렸겠습니까? 여기까지가 2003년 9월 평가원과 수능 특강 B형에 나와 있는 장면이기도 해. 약간 판본은 다르지만. 근데 이제 그 뒷부분까지 봐줘야 돼. 어제는 옳던 일이 오늘이야 그릇된 줄 아니. 왠 줄 아니. 그릇된 줄 아니. 니우처하는 마음 없다야 하려마는. 니우처하는 마음 없다야 하려마는. 저거 죄를 지었습니다. 니우친다. 이런 뜻이야. 자, 죄를 인정하고 있다. 죄를 지었다. 자, 그래서 반성한다. 니우친다. 까지는 맞아요. 니우친다 맞아. 나는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니우칩니다. 까지 맞아. 다만 저는 깊은 매에 올라갔다가 호랑이에게 물린 상황이다. 높은 나무에 올랐다가 나무에서 떨어진 격이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야. 다음 구절이. 자, 그래서 이게 대꾸법, 반복법이 있는데 잘 보자. 자, 서리법, 영탄법까지 있어. 호랑이에게 물릴 줄 알았으면 깊은 매에 올라가며 떨어질 줄 알았으면 높은 나무에 올라갔겠습니까? 천둥 칠 줄 알았으면 잠깐 위에 올라갔겠습니까? 위에 올랐다가 이제 천둥 맞은 격이야. 파선할 줄 알았으면 전세대동 실었겠습니까? 배를 빌려서 물건을 싣고 가다가 배가 난파됐어. 파선할 줄 알았다. 면 안 했을 일이야. 실수할 줄 알았으면 내기장기 버렸겠습니까? 죄지을 줄 알았으면 공명탐차하였겠습니까? 자, 여기 적어도 대꾸법, 반복법, 서리법, 영탄법, 그리고 죄지을 의도는 없었다. 죄를 지을 의도는 없었다라는 거야. 죄지을 의도는 없었습니다. 귀신이 시켜서 했네. 이것도 귀신이 시켜서 한 거네. 죄지을 의도까지는 없었다. 이 부분이 이제 뒷부분이니까, 자, 대꾸 반복 리듬감이 있고 서리법 영탄법까지 있다. 산진매 수진매와 해동청 보라매가 사냥용 매야 시적화자야. 탐화봉접도 시적화자였듯이 시적화자를 비유한 표현들을 이해한다. 이 사냥용 매. 심수총님 숙여들어 산개양 차고 날 때, 자, 산닭과 들거위를 차고 날 때, 아깝다 걸렸구나. 두 날개 걸려버렸구나. 자,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죠. 거미줄에 걸렸다. 그물에 걸렸다. 먹기에 탐심 나서 현극에 걸렸다. 가시밭길. 가시에 걸렸다. 자, 이걸 벼슬길에서 겪는 고초로 환해풍파라고 해. 환해풍파. 환해풍파. 먹기에 탐심 나서 현극에 걸렸구나. 자, 시적화자는 지금 유배지에 있습니다. 귀양가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극에 걸렸구나, 그물에 걸렸구나 연결해. 10번 문제 가보자.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답이야.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 아닙니다. 5월달. 1번 답이고 이 비유적 표현 맞습니다.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죠. 자, 비유는 탐화봉접, 산진매, 수진매, 해동청, 보라매 전부 다 비유야.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농부와 대조하여 나타내죠. 농부 동그라미 부러움의 대상이네. 대화체적 요소와 독백체적 요소가 함께 서술되고 있죠. 자, 묻노라 전농부야. 여기가 대화체적 요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있었다는 거지. 나머지는 독백체적 요소가 있고, 후회하는 심정을 유사한 내용의 반복을 통해 강조하죠. 거기 범물일 줄 알았으면, 떨어질 줄 알았으면, 세모꼴 쳐봐. 범에 물릴 줄 알았으면, 떨어질 줄 알았으면 세모꼴, 천둥칠 줄 알았으면 세모꼴, 파선할 줄 알았으면 세모꼴, 실수할 줄 알았으면 세모꼴. 그래서 반복 대꾸가 있습니다. 10번 답 1번인 거 보이지? 지금 너희들이 이제 이게 계속 뭐 3월 달부터 계속 진행해 온 수업인데 이제 다음 달에 마무리가 되겠지만 어쨌거나 나올 수 있는 걸 대부분 모아가지고 진행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거는 복습을 좀 잘 해주고 지금까지 복습을 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건 뭐 보리, 뭐 잔등 다 적중해도 틀려온다는 거야. 그래서 마무리 필살기가 필요한 거야. 이거를 이제 30여 군 이렇게 만들어서 딱 1년치를 놓고 보면 거의 다 출제돼요. 실제로 여기서 나와. 거의 다 나왔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동영상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이거 촬영을 한 건데 어쨌거나 다 나오는데 가서 틀려온다. 이건 안타까운 거야. 굉장히.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나온다 생각하고 봐주면 돼. 10번 답을 일로 하겠습니다. 이제 가작품 가자. 이게 김태길 선생의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인데 요거 제목을 잘 보면 멀리서 가까이서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는 이제 또는이야. 멀리서 볼 것은 멀리서 봐라. 이거는 이제 원경으로 봐라는 거야. 원경. 거기 제시문에 있다. 요거는 근경으로 봐라는 거야. 근경으로 볼 거. 현미경으로 볼 거. 근경으로 볼 것은 근경으로 봐야 돼. 그래서 원경은 망원경으로 봐라. 차라리. 멀리서 바라봤을 때 숲 전체를 봐라. 이렇게 봐야 할 게 있고, 자, 숲 전체를 봐야 할 게 있고, 아마 현미경 수준으로 봐야 될 것도 있다. 나무 하나하나를 봐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제목은 이게 생략이 돼 있는데 대등병렬의 의미야. 그래서 9번 답은 아주 쉽게 주제가 나와. 9번의 주제는 9번은 3번. 대상에 따라서 A나 B의 관점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여긴다. 이게 답인 거야. 근데 원경으로 보면 피상적으로 보는 것도 있어. 그래서 0806 평가원에 유사한 내용이 있어. 자, 0806 평가원에 누왕사랑 같이 출제됐던 이 학교의 어떤 사람에게라는 수필이 있어요. 고전 수필이 어떤 사람에게. 이 내용하고 유사해. 어떤 사람에게. 강원도 정선지방에 놀러 갔다가 멀리서 그 강원도 정선지방에서 어떤 마을을 선택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태평성되고 살기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말년에 은퇴해가지고 은퇴해서 전원 생활을 한다면 여기 와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해. 멀리서 봤을 때 그 농촌 공동체가 굉장히 평화로웠고 좋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서울에 돌아와서 친구들한테 얘기했어. 나는 말년에 저 강원도 정선의 어디 산골 마을에 그 동네에 가서 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만류를 하는 거야. 난리를 치고. 내가 거기서 한 일주일 살아봤다. 근데 그 마을은 첫째 호랑이들이 실제로 사람을 잡아 죽인다. 그래서 밤마다 사람들이 못 돌아다니고 호랑이를 잡는 그물을 쳐놓고 불안에 떨며 산다. 둘째, 그 마을에서 살 때 벼룩 이 팔이 모기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다. 너무 덥고 그래서. 그래서 밤새 막 피가 나도록 긁어댔었다. 벼룩과 이 때문에. 셋째, 농사가 잘 되는 줄 알지만 자주 가뭄 지역이다. 그래서 1년 동안 농사 지은 곡식이 다 말라 죽어버린다. 또 한 번 홍수가 오면 농사 지은 걸 싹 쓸어가 버린다. 그래서 나는 그 지역의 모든 논밭을 나한테 다 주고 살라고 해도 나는 거기선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멀리서 야 시골 이 사람도 그렇잖아. 묻노라 저 농부야. 이 농부가 굉장히 평화로울 것 같지. 근데 이 사람한테 농사 지으라고 하면 못 지어. 너무너무 힘들거든. 고통스럽고. 그래서 원경으로 피상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가서 직접 겪어봐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 멀리서 볼 것은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볼 것은 가까이서 봐라가 요 수필 내용이야. 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아름다우나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면 실망을 주는 것은 잔디밭만이 아니다. 잔디밭 동그라미 쳐. 잔디밭도 멀리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막 개똥도 있고 뭐 난리야. 지저분한 게 있을 수 있어. 지붕 위에 고추를 널어놓은 초가집 동그라미 쳐. 초가집은
멀리서 보면 낭만적이지만 가난에 찌든 구질구질함이 있다 그랬어. 그 다음 갈매기 날아드는 선창가도 동그라미 쳐. 멀리서 보면 아주 야 갈매기가 날고 이 선창가 좋네. 그러나 가보면 죽은 물고기에 악취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 잔디밭 동그라미, 초가집 동그라미, 선창가 동그라미. 이거 원경으로 볼 때만 멋있는 곳이야. 그래서 원경으로 보면서 그냥 멋있다고 생각할 것. 자, 근데 이 문단과 사람의 모습은 자연의 그것보다도 원경과 근경의 차이가 더욱 심하다 그랬어. 얘들아 1문단에서 2문단으로 화살표하고 이게 유추 적용이야. 너희들이 배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문학은 가치 있는 인생 체험의 기록. 가치 있는 인생 체험의 기록. 결국 인생에 유추 적용한다고. 인생 체험의 기록. 요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문학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경험해 볼 수는 없잖아요. 인생 살면서. 다 경험해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이제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 해서 이 가치 있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알아가는. 인생에 수업료가 많잖아. 수업료 많이 내야 돼. 비싼 수업료가 있다고 인생에는. 근데 문학 작품을 왜 읽어? 그 수업료를 대신 납부하면서 가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야. 사람이 사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문학은 수업료를 대신 납부해주고 인생 체험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너희들이 5번에 3으로 간 학생들이 가장 많아. 5번에 3으로 간 녀석들은 가는 자연사에 대한 것을 나는 인간사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 그랬는데 자,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놓친 거야. 5번에 3으로 간 녀석들은.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사람의 모습은 결국 인생에 유추적용하잖아. 사람의 모습은 자연의 그것보다도 원경과 근경의 차이가 더욱 심하다. 멀리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는 그의 글을 읽고 글 별표 존경하는 심정을 금치 못하는 경우가 있다. 존경 동그라미. 존경은 사숙으로 발전한다. 또 존경 동그라미. 이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을 위인이라고 해. 위인. 너희들이 그 8번을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됐는데 8번 10번 자 위인. 위인.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위인전. 자 그리고 그 한자 잘 봐. 사숙은 남몰래 사자야. 사모할 숙자다. 정리해. 사숙에다가 꼭 적어야 돼. 작년 경찰대 1번 문제입니다. 이게 작년 경찰대 1번 문제 사사하다가 나왔는데 사숙은 존경하는 사람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는 없으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학문을 본으로 삼고 배우다. 이 뜻이야. 필기에도 사숙하다. 존경하는 사람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학문을 본으로 삼고 배우는 자세, 그게 사숙하다야. 남몰래 사모할 숙자가 있고 꼭 비교해줘야 될 어휘는 사사하다가 있어. 스승사자를 쓰고 섬길사자를 써서 이 사사하다는 사사하다하고 사숙하다를 딱 구별을 해야 돼. 이 사사하다는 작년 경찰대 1번 문제인데 저거 스승으로 섬기어 직접 가르침을 받다. 스승으로 섬겨서 직접 가르침을 받다. 이게 사사하다야. 그래서 김 선생님께 판소리를 사사하였다. 또는 판소리를 김 선생님께 사사하였다. 뭐 사사하였다. 누구누구에게 사사하다 뜻인데 이거 사사받다라고 쓰면 안 돼. 사사받다라고 하면 틀려. 왜? 사사하다에 이미 받다의 뜻이 들어있어요. 사사하다에 받다의 뜻이 들어있어. 뜻을 적어. 스승으로 섬기어 직접 가르침을 받다야. 스승으로 섬겨서 직접 가르침을 받다가 사사하다, 사사받다라고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들이 문맥을 잘 읽어준다면 자 거기 제시문을 잘 보면 존경은 사숙으로 발전하고 사숙은 직접 만나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만난 적이 없어야 돼. 선생님 대학 다닐 때 아마 그 사숙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누구냐면 아마 그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책 그걸 읽고 사숙한 사람들이 많고 송월주 스님과 김수환 추기경님 이런 분들은 이제 존경받는 원로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의 책을 읽고 사숙한 사람들이 많지. 사숙하다야. 자 7번 문제 가보면 나는 매달 그분의 댁으로 찾아가서
판소리를 사사하였다야. 사숙을 할 수가 없어. 그분의 댁으로 찾아갔기 때문에. 분명히 제시문에서는 이렇게 나와. 사숙은 직접 만나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만난 적이 없어야 되는 거야. 책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라서. 2번 나는 그분의 책을 보고 사숙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책! 별표 쳐. 제시문에 뭐가 있어? 글을 읽고. 자, 글이나 책이나 뭐 서적은 같은 내용이잖아. 그래서 제시문에서 근거를 딱 찾아준 게 이거가 되는 거야. 글과 책과 서적. 제시문에서 딱 근거를 찾은 게 그래. 그래서 2번이 답이야. 나는 그분의 책을 보고 글을 보고 서적을 보고 사숙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정답이.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사실 나는 그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거 만난 거죠. 그래서 사숙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죠. 만났으니까 사모하고 있다 이 정도겠죠. 또 그녀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지만 틀린 녀석들이 3번 4번으로 많이 갔어. 그래도 나는 그녀를 사숙한다 하면 안 되지. 사랑한다 이래야지. 그녀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사숙하고는 거리가 멀어. 사숙은 존경하는 거야. 존경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거라고. 이것도 그녀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라는 건 만난 적이 있다고 보여져. 이 문장 자체는. 그러니까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고 사숙하다는 절대로 같이 연결될 수가 없어요. 나는 길 건너편 느티나무가 우거진 집에서 하숙하고 있다. 저희 5번으로 간 녀석들도 있더라. 보니까. 자, 이거 하숙집 얘기네. 사숙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거를 사사하다하고 사숙하다를 딱 구별을 해놔야 돼. 위인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또 봐. 직접 만나고 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 처음 만나보았을 땐 감격이 더할 수도 있다. 감격스럽죠. 존경하는 분이니까. 하지만 여러 번 만나게 되면 그도 보통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실망한다. 맞지? 보통 사람이지. 다 이게 오히려 인간 냄새 나서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어. 그러기에 서양 속담은 8번 하인에게는 위인이 있을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서양 속담이 출제된 적이 있어. 영어 속담이 출제된 건 서정인의 강에서야. 0312 평가원에 출제가 됐는데 서정인의 강에서 나온 속담이 누구나 다 템즈강에 불을 처지를 수야 없다. 누구나가 다 템즈강에 불을 지를 수 없다가 출제됐어. 서정인의 강은 올해도 EBS에 있어. 그래서 예상 문제야. 서정인의 강은 올해도 예상 문제에 들어가. 자, 그래서 8번 답을 2번으로 해야 돼. 하인에게는 위인이 있을 수 없다. 자, 위인에다 동그라미. 존경받는 사람.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 8번의 2번의 뜻은 뭐야?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다가 근거야. 최소한의 근거가 반드시 제시문에 있다.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로 찾아라. 적어라.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야. 이해됩니까 이거? 사사하다, 사숙하다 차이점. 거기서 위인. (1번) 제옥을 보지 못하는 낙타도 남의 옥은 잘 본다. 남의 결점은 잘 찾네요. 3번 진리와 장미꽃 동그라미 가시 세모꼴쳐. 5번 사막이 아름다운 것 사막 세모꼴.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샘 오아시스 동그라미. 이건 이제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다. 이 정도 의미로 생각을 하면 돼. 3번 5번은. 3번 5번은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다. 이 정도 의미고. 묶어 3번 5번. 3으로 가서 틀린 녀석들이 많은데. 4. 아름다움은 없어져도 덕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덕을 예찬하는 거야. 사람은 육체적 나이는 늙기 마련이야. 그런데 그분의 인격적인 풍모라든가 덕은 남아있다는 거죠. 8번 답을 2로 하겠습니다. 7번 답도 2로 하겠습니다. 9번에 3번, 10번에 1번으로 가겠다. 자, 다시 중략 뒷부분 읽어보자. 그 선생님 집이 그 청학동 옆 동네에 지리산 산속인데 그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로 기억이 나. 2학년 때로 그 학교에 이제 시골 완전 깡 시골 학교인데 처녀 선생님이 오셨어. 완전히 그 저기 선녀 같으신 분이지. 천사. 그래서 우리 애들끼리는 그때 모르잖아 아무것도. 그러니까 저 선녀님은 밥도 안 먹고 이슬만 먹고 사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 완전 선녀니까. 화장실 가는 건 상상도 못했다. 그래서 뉴스거리가 돼. 야, 나 쉬는 시간에 야 큰 뉴스다 얘들아. 나 그 선생님을 화장실에서 봤어.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야. 그 당시에 선녀 같은 천사 같은 그 선생님. 근데 이제 학교에서 생활한 지 한 달, 두 달, 세 달 되니까 보통 사람과 똑같다는 거지.
선녀이자 천사는 맞는데 그분도 밥을 먹고 그분도 화장실을 가. 근데 이제 시골 아이들이 받은 충격은 대단히 컸던 거지. 보통 사람이야 다. 보통 사람이지. 오히려 인간적인 게 더 좋아. 그래서 그 여기 교대 지망자나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문해창작학과 또는 교대를 갈 사람들은 대학교에 가서 혹은 졸업을 해서 한국의 위인전을 전부 다 새로 써야 돼. 한국의 위인전이 너무너무 신격화되어 있어. 우상화되어 있고 인간 냄새가 전혀 안 나. 그게 문제야. 그건 홍길동전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봐. 홍길동은 실제 실존 인물이 아닌데 그 홍길동 자체를 탓할 건 없지만 홍길동전을 읽어보고 나서 눈높이가 높아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일단 용꿈을 꿔야 돼.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태몽으로는. 가서 부모님께 여쭤봐. 나 용꿈 꿨냐고. 드물어. 그렇게 드물어. 용꿈을 꿔야 되고 하나를 배우면 10가지를 알아야 돼. 이거 무서운 거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를 배우면 10을 아냐.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의 전기는 전부 다 우상화되어 있어.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읽은 에디슨의 전기를 보면 완전 극명하게 차이가 나. 에디슨 이 녀석은 완전 사이코였다고. 학교에서 쫓겨나잖아. 아인슈타인 수학을 못해서 낙제까지 받은 그 위대한 천재가 그렇게 돼 있어. 서양의 위인전은. 그걸 우리가 번역을 하잖아. 그러니까 전기 작가가 되려면 보통 사람들로 이렇게 우상화하지 말고 내려야 돼. 그걸 그 사람의 결점을 찾아서 깎아내리라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이 돼 노력과 땀을 흘려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이런 성공신화로 가야 된다고. 그게 훨씬 더 인간적인 올바른 전기야.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위인전 읽다가 에디슨을 보면서 아인슈타인을 보면서 꿈과 희망을 갖던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한국형 위인을 보고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 세종대왕, 도산 안창호 선생부터 모든 사임당, 허준 이런 소설도 거기에 일조를 하면서 너무너무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꿈과 희망을 못 갖는다. 분명히 여러분 중에서도 자 용꿈도 꾸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를 배우고 오늘 하나를 배웠지만 10개를 다 모르지만 자신의 땀을 흘려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한국의 전기는 싹 버려야 돼. 다시 써야 돼. 완전히. 그런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해. 그게 올바른 교육이라고 봐. 그러니까 인간 냄새가 나는 게 더 맞아. 자, 할 일 많지. 난 숙제를 냈다 분명히. 교대 갈 사람, 그 다음에 국문과, 국교과, 문해창작학과. 근데 선생님이 그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학교 때는 그걸 못 느꼈었어. 미안하지만. 아마 대학 다닐 때 느꼈으면 그 일을 했을 거야, 나는. 그래서 숙제를 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일을 해줘. 그때는 이제 작품 창작한답시고 작품을 창작해야지 그러면서 넘어갔었는데 자 다시 그 8번이 어렵지만 어쨌거나 그 위인 훌륭한 사람 하인에게는 위인이 있을 수가 없다고. 왜냐면 밑에서 수발을 다 들잖아. 예를 들어서 막 너무너무 훌륭한 어떤 사회적 저명인사 밑에서 수발을 드는 하인도 그 사람도 보통 사람이거든. 남들은 다 존경하고 막 신격화하지만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없는 거야. 하인에게는. 바로 밑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 중략 뒤에 세상 일에는 예외도 많고 정반대의 현상도 들어있다. 먼 빛으로 본 모습이 언제나 더 아름답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전혀 몰랐던 좋은 점을 가까이 대목한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살핌으로써 비로소 발견하고 놀라는 경우도 있다. 들국 하나 해당 화가 아름답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으나 치꽃 대목한 가까이 대목한 치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농촌 출신 중에도 많지 않다. 들국 하나 해당화의 아름다움은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의 눈에도 띄기 쉬우나 작고 드문드문 피는 치꽃 네모칸 무성한 덩굴과 입에 묻혀서 무관심한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라색의 그 작은 모습이 매우 귀엽고 묘하게 생겼다는 것을 발견한다. 들판이나 산기슭에 앉아서 자세히 살펴보면 잔디나 발행이 따위 억센 풀 사이에 네모칸 아주 작고 연약한 풀들이 숨어서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름 모를 작은 식물들도 대개는 꽃을 피운다. 어두운 눈에는 잘 뜨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꽃들이다. 그러나 세목골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생김새와 빛깔이 아주 대목한 신비로울 정도로 오묘함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자 그래서 5번을 마무리하자. 5번은 가와 나의 차이점인데 3번을 넘어가면 1번으로 바로 갈 거야. 가에는 고뇌하는 자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잖아. 멀리서 볼 것은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볼 것은 가까이서 보라. 개인 얘기를 안 했다고. 그 다음 나에는 고뇌하는 자아가 드러나죠. 반성도 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뉘우칩니다. 다만 죄 지을 의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1번 답. 이 가는 미래를 기대한다. X. 미래지향적인 거 없습니다. 나는 과거를 그리워한다. 얘들아, 만은사에서 과거를 그리워하는 장면은 있어. 여기 말고 이거 7주 차에 했던 수업이고 0309 평가원 만은사. 거기서 이제 0309 평가원 만은사. 이 만은사 바로 앞장면이야. 앞장면에는 과거 벼슬했을 때 과거를 그리워하는 내용은 있어. 지금 유배지 과거와 대조가 되는 거야. 과거와 대조가 되는 게 있어. 다른 판본에 있어. 다른 장면에. 3번 가는 자연사에 대한 것 플러스 인간사. 나는 인간사. 그 다음 자연 이야기도 있어요.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이 문단을 꼭 끌어와야 돼. 4. 가는 자연과 인간 상충하는 관계 X. 상호 충돌이 아니고 나는 이들을 상보적 관계. 둘 다 뭐 상보라고 볼 수 있어. 면왕전가 이런 작품이 상보인데 상충의 반대말은 상보가 있고 호해가 있어. 자, 상호 보완적이다라든가 상호 은혜가 있다. 그게 호해야. 상충의 반대말이야. 상충은 상호 충돌. 5. 가의 화자는 속세와 심리적 거리가 멀어요. 나의 화자는 속세와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 자, 속세를 그리워한다. 속세를 싫어한다. 그게 이제 심리적 거리가 멀고 가깝고인데 가는 안 되고 나는 화자와 속세의 화자는 속세와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라는 건 유배지에서 벗어나고 싶다. 유배지에서 벗어나고 싶다. 임금님 곁으로 가고 싶다. 이런 경우 이제 속세와 심리적 거리가 심리적 화자와 공간적 거리가 멀지만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하려고 하는 내용은 읽어낼 수 있겠다. 5번 답 1로 가겠습니다. 6번 가. 6번은 이휘일의 전가팔곡인데 딱 요게 수능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EBS에 없으니까 이건 참 좋은 작품인데 신계영의 전원사시가 못지않게 아주 좋은 작품이야. 유백규의 농가. 유백규의 농가가 올해 6월 A형에 나왔고 이휘 신계영의 전원사시가가 올해 9월 B형에 나왔는데 이 작품이 아주 좋은 작품인데 올해 교육청에 나왔어요. 4월 1504 교육청에 나왔고 이게 참 좋은 작품인데 이걸 EBS에 없으니까 EBS가 모든 걸 결정해버리니까 뭐가 좀 왜곡이 돼 있는 형국이야. 지금 현재 수능은. 자, 근데 이거 농사의 고통이 있어. 분명하게. 여기 농사의 고통이 사대부 양반 시조임에도 불구하고 농사의 고통을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있다. 자, 여름날 더운 적에 달아오른 땅이 불이로구나. 태양에 달아오른 땅이 불이야. 밭고랑 매려고하니 땀을 넣어 땅에 듣네. 듣다 별표. 떨어지다 뜻으로 정확히 알아둔다. 95 수능 29번 문제 춘향가에서 나왔다. 춘향가 눈물이 듣거니 맺거니. 눈물이 듣거니 맺거니에서 눈물이 듣다. 떨어지다 뜻으로 딱 알아둘 것. 어려운 어휘. 밭고랑 매려고 하니 땀을 넣어 땅에 떨어지네. 이게 너희들 그 여름에 시골 가서 농활 한답시고 내년에 대학생 되거든. 농활 하루 정도 해봐. 진짜 고통스럽거든. 공부가 가장 쉬워. 이거 하루 만에 보리배기 가서 한번 해봐. 하고 나서 일주일 아파. 감자 캐는 거 진짜 캐면 막 숨이 컥컥 막히고 일주일 동안 아파 누워. 근데 이제 젊으니까 금방 회복될 수도 있지만 공부가 진짜 쉬운 거야. 이대로 돼. 여름날 더운 적에 태양에 달아오른 땅이 완전 불이야. 불. 밭고랑 매려고 하니 땀을 넣어 땅에 떨어지고 어사와 임립신고 밑줄. 나달 하나하나. 나달. 자, 곡식알 하나하나에 숨어있는 고생을 어느 분이 알아 싫고 아마 아시는 분이 없을 것이다. 서리법 영탄법인데 아주 고통스러운 농사일. 고통스러운 농사일이야. 그래서 가의 글쓴이가 보기를 읽은 다음 나의 화자에게 할 수 있는 말. 1번 농부들의 삶을 아름답게 보고 있죠. 지금 부러움의 대상이잖아 이 농부가. 그런데 네가 농사 지어봐 하면 못 지어. 거의 죽음이야 죽음. 그래서 아름답게 본 것은 멀리서 그들을 보았기 때문이야. 저거 멀리서 보았다. 원경으로 피상적으로 보았다. 이 같은 문제라도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가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지요는 보기하고 관련 없고 가하고도 관련 없이 나 자체만 보면 이 사람이 벼슬길에 있을 때는 농부를 거들떠보지도 않아. 근데 이제 유배와 있으니까 농부를 부러워하는 그런 형국으로 간다. 2번 안 돼. 3번 행복과 불행은 다 마음먹기. 요건 일체유심조라는 의미야.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거. 일체유심조인데 지금 가의 글쓴이는 이제 원경으로 볼 것은 원경으로 보고
근경으로 볼 것은 근경으로 보자 이런 거니까. 자, 아직 많은 날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만 생각하여 X. 자신을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 이제 위로하는 말인데 가하고 직접 관련이 안 되고 농부의 삶을 직접 체험한 건 아니죠. 가해도 체험 안 했고 보기에만 있죠. 노동하는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X한다. 자, 6번에 1, 7번에 2, 8번에 2, 9번에 3, 9번은 쉽고요. 관점을 달리 적용해서 보아라. 그러니까 이 치꽃을 망원경으로 보면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고 근경으로 봐야 한다. 근경으로 볼 것은. 나 멀리서 보아야 할 것은 멀리서 보는 게 맞겠다라는 것. 자, 10번 아주 조심해야 돼. 가장 어려운 문제. 그래서 오늘은 일단 고전 소설이 이게 좀 김이 샜어요. 교재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한 달 전부터 이게 딱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놨는데 9월에 나올 줄은 몰랐지. 그 다음에 만원사가 대신 있으니까 꼭 복습하고 미리 풀고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국어의 신파이널 이게 이제 30주차까지 쭉 진행이 될 거고 뒤에 있는 실전 모의 수능도 꼭 풀어주기 바랍니다. 복습 잘하고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